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년의 맛, 눈물 없는 작별, 어머니의 반찬 가게 문 닫는 날. 골목 어귀, 낡은 함석 지붕 아래 정든 반찬 간판이 석양에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다. 30년. 강산이 3번 변하고 갓난아이가 어엿한 중년이 될 시간이다. 그 시간 동안 이 좁은 가게는 쉼없이 돌아갔다. 아니, 쉼없이는 돌아갈 수 없었다. 매일 새벽, 어둠이 채 가시기도 전에 깨어나는 건 당연한 일상이었다. 할머니, 아니 동네 사람들은 모두 정든 반찬의 안주인 김순자 할머니를 어머니라고 불렀다. 어머니는 억척스러웠다. 쉴 새 없이 칼날을 놀려 야채를 다듬고 뜨거운 불 앞에서 솥뚜껑을 휘저었다. 멸치볶음, 오징어 젓갈, 잡채, 나물 무침 어머니의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반찬들은 투박했지만 정직했고 화려하지 않았지만 깊은 맛이 있었다. 마치 어머니의 삶처럼 말이다. 어머니의 손은 늘 붉었다. 쉴 새 없이 뜨거운 물에 닿고 매운 양념을 버무리다 보니 붉어질 틈조차 없었을지도 모른다. 희끗해진 머리칼은 햇빛 아래서 더욱 도드라져 보였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은 여전히 뜨거웠다. 새벽 시장에서 갓 들어온 신선한 재료들을 꼼꼼히 살피는 그 눈빛은 마치 보석을 감정하는 감정사의 눈처럼 날카롭고 예리했다. 나는 그런 어머니의 가게를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찾아갔다. 어릴 적 심부름으로 간 적은 있지만 이렇게 마음먹고 가게를 방문한 것은 처음이었다.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내 손가락은 어색하게 굳어 있었다. 마치 오랜만에 만나는 낯선 친척집 문턱을 넘는 기분이었다. 가게 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간장, 참기름, 고춧가루, 마늘 온갖 양념 냄새가 뒤섞여 묘하게 조화로운 향기를 만들어냈다. 좁은 가게 안은 손님들로 북적였다. 퇴근길 직장인, 장을 보러 나온 주부, 저녁 창거리를 고민하는 노인들 다양한 사람들이 어머니의 반찬을 사기 위해 줄을 서 있었다. 어머니, 오늘 콩나물 무침은 왜 이렇게 맛있어요? 어휴, 오늘 콩나물이 싱싱해서 그래. 젊은 양반 입맛에도 맞나 보네. 그럼요. 어머니 반찬은 밥도둑이라니까요. 손님과 어머니의 대화는 정겨웠다. 마치 오랜 단골집에 온 것처럼 편안하고 자연스러웠다. 어머니는 손님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그들의 취향까지 꿰뚫고 있었다. 단순히 반찬을 파는 가게 주인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의 삶 속에 깊숙이 스며든 존재였다. 가게 한쪽 벽에는 빛바랜 사진들이 붙어 있었다. 20년 전, 10년 전 낡은 사진 속 어머니는 지금보다 훨씬 젊고 활기찼다. 뽀글거리는 파마머리, 짙은 눈썹, 붉은 입술 사진 속 어머니는 마치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화려하고 아름다웠다. 하지만 지금 어머니의 모습은 수수한 앞치마에 감춰진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평범한 할머니였다. 나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며 어머니의 지난 세월을 짐작했다. 30년이라는 시간은 어머니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젊음을 바쳐 땀 흘려 일궈온 가게, 그 무게는 얼마나 무거웠을까? 문득 가게 문 앞에 붙어있는 낡은 종이가 눈에 들어왔다. 정든 반찬, 5월 31일 문을 닫습니다. 흰 종이에 검은 펜으로 삐뚤빼뚤 적힌 글씨는 어머니의 글씨체였다. 마지막 날짜는 며칠 앞으로 다가와 있었다. 가게 문 닫으신다면서요? 조심스럽게 어머니에게 말을 건넸다. 어머니는 묵묵히 멸치볶음을 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제 그만해야지. 왜요? 갑자기 무슨 일 있으세요? 어머니는 잠시 말없이 멸치볶음을 휘저었다. 붉게 물든 손이 쉴 새 없이 움직였다. 갑자기는 아니요. 오래전부터 생각했던 일이야. 그래도 30년 동안 하셨잖아요. 아쉽지 않으세요? 어머니는 피식 웃었다. 그 웃음은 씁쓸함과 후련함, 그리고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아쉽지 않다면 거짓말이지. 하지만 이제는 좀 쉬고 싶어. 쉬시다니요? 어머니, 혹시 몸이라도 안 좋으세요? 내 걱정스러운 질문에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몸은 괜찮아. 아직 쌩쌩혀. 걱정 마. 그럼 왜 가게를 닫으시는 거예요? 장사도 잘 되시는데? 어머니는 멸치볶음 담는 것을 멈추고 나를 빤히 바라봤다. 그 눈빛은 깊고 따뜻했지만 어딘가 슬픔이 묻어있는 듯했다. 너는 내가 왜 이 가게를 시작했는지 아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나는 당황했다. 어머니가 왜 반찬 가게를 시작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당연히 생활고 때문에,
혹은 손맛이 좋아서 시작했을 거라고 막연하게 짐작했을 뿐이었다. 글쎄요, 먹고 살려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내 대답에 어머니는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은 칭찬인지 비웃음인지 알 수 없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 어머니는 다시 멸치볶음을 담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까처럼 쉴 새 없이 움직이던 손놀림은 어딘가 느려지고 힘이 빠져 있는 듯했다. 내가 이 가게를 시작한 건 너희 아빠 때문이었어. 어머니의 입에서 아빠 이야기가 나오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빠는 내가 어릴 적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 후 어머니는 홀로 억척스럽게 우리 삼남매를 키워냈다. 아빠 이야기는 금기어처럼 여겨졌고 우리는 굳이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려 애썼다. 너희 아빠 참 좋은 사람이었어. 솜씨도 좋고 성격도 좋고 욕심만 조금 없었으면 더 잘 살았을 텐데. 어머니는 먼 옛날 이야기를 하듯 나지막이 읊조렸다. 아빠는 요리하는 걸 참 좋아했어. 특히 손님들한테 음식 대접하는 걸 제일 좋아했지. 주말이면 꼭 친구들 불러서 밥 해 먹이고 술 한 잔 기울이고 그때 아빠 얼굴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보였어. 그래서 어머니도 반찬 가게를 시작하신 거예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가 늘 그랬어. 자기는 밥 짓고 반찬 만드는 게 제일 행복하다고. 손님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 보면 힘이 난다고. 그래서 아빠 대신 내가 이 가게를 시작한 거야. 아빠 대신이요? 응. 아빠 꿈 대신. 아빠가 못다 이룬 꿈, 내가 대신 이뤄주고 싶었어. 어머니의 눈빛은 촉촉하게 젖어 있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다. 슬픔보다는 그리움, 아쉬움보다는 애틋함이 더 짙게 느껴졌다. 나는 요리 솜씨도 없고 손님 대접하는 것도 서툴렀어. 처음에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밤마다 울면서 칼질하고 새벽 시장에서 억척스러운 아줌마들한테 치이고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 아빠 꿈이니까. 아빠와의 약속이니까. 어머니는 지난 30년의 세월을 회상하며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갔다. 힘들었던 순간들, 보람 있었던 순간들, 잊을 수 없는 손님들. 어머니의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흥미진진하고 감동적이었다. 30년 참 긴 시간이었지. 그동안 별 일도 많았고 힘든 일도 많았고 하지만 후회는 없어. 아빠 꿈 어느 정도는 이룬 것 같아. 어머니는 가게 안을 둘러봤다. 손님들로 북적이는 가게, 낡았지만 정겨운 간판, 빛바랜 사진들, 이 모든 것들이 어머니의 30년 세월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이제는 아빠 꿈에서 벗어나고 싶어. 어머니의 마지막 말은 의외였다. 아빠 꿈을 이루기 위해 30년 동안 쉼없이 달려왔는데 이제 와서 아빠 꿈에서 벗어나고 싶다니 무슨 의미일까? 아빠 꿈 이루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됐잖아요. 왜 벗어나고 싶으신 거예요? 너도 알잖아. 아빠는 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거. 그때 나는 정말 절망했었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지. 어머니는 잠시 숨을 골랐다. 눈빛은 여전히 촉촉했지만 어딘가 단호함이 느껴졌다. 아빠 꿈을 좇는 건 좋았어. 힘든 시간 버틸 수 있게 해줬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해줬지. 하지만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고 싶어. 어머니 자신을 위해서요? 응. 남편 꿈 대신, 자식들 뒷바라지 대신 이제는 온전히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고 싶어. 늦었지만 그래도 괜찮아. 아직 늦지 않았어. 어머니는 활짝 웃었다. 그 웃음은 30년 묵은 짐을 내려놓은 듯 홀가분하고 밝았다. 그제야 나는 어머니가 왜 가게 문을 닫는지, 왜 주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어머니의 반찬 가게 문을 닫는 것은 슬픈 작별이 아니었다. 30년 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비로소 자신을 위한 삶을 시작하는 행복한 출발이었다. 가게 문 닫는 날, 동네 사람들은 모두 정든 반찬 가게 앞에 모였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반찬을 사고 그동안 감사했다는 인사를 전하기 위해서였다. 평소처럼 북적이는 가게 안, 하지만 오늘은 왠지 모르게 분위기가 묘했다. 아쉬움과 섭섭함,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마음들이 뒤섞여 있었다. 어머니, 이제 반찬 어디서 사 먹어요? 어휴, 어머니 손맛 잊으면 안 되는데. 그래도 어머니, 이제 푹 쉬세요.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잖아요. 손님들은 아쉬움과 걱정을 쏟아냈지만 어머니는 오히려 밝게 웃으며 손님들을 안심시켰다. 걱정 마. 내가 반찬 가게 문 닫는다고 요리 그만두는 건 아니니까.
앞으로도 맛있는 거 많이 해먹고 동네 사람들 불러서 밥도 해먹일 거야. 정말요? 그럼 다행이다. 그럼 내가 어디 가겠어? 그냥 가게만 문 닫는 거야. 동네는 떠나지 않아. 어머니의 말에 손님들은 안심하며 웃었다. 눈물을 글썽이는 사람도 있었지만 슬픔보다는 기쁨과 응원의 눈물이었다. 어머니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응원하는 마음이었다. 나는 카메라 셔터를 쉴 새 없이 눌렀다. 마지막 날의 풍경, 손님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는 어머니의 모습, 텅 비어가는 가게 앞 모든 순간들을 사진으로 기록하고 싶었다.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기울 무렵 정든 반찬 가게 문이 굳게 닫혔다. 30년 동안 동네 사람들의 밥상을 책임졌던 작은 가게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따뜻한 손맛, 정겨운 웃음, 그리고 30년의 추억은 영원히 동네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을 것이다. 나는 닫힌 가게 문 앞에서 한동안 발걸음을 떼지 못했다. 왠지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졌다. 슬픔도 아니었고 아쉬움도 아니었다. 묘한 감정이 섞인 따뜻하고 벅찬 감정이었다. 마치 어머니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축복과도 같은 감정이었다. 어머니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30년 동안 억눌렸던 꿈들을 펼치고 오롯이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며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다. 어머니의 30년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눈물 없이 오히려 밝은 웃음과 희망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출발이었다. 나는 카메라를 가방에 넣고 어머니가 걸어간 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석양 아래 길게 드리워진 그림자, 텅 빈 골목 어귀, 그리고 왠지 모르게 낯설어진 동네 풍경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다. 하지만 마음은 왠지 모르게 따뜻하고 평화로웠다. 마치 어머니의 30년이, 그리고 어머니의 새로운 시작이 내 마음속에도 잔잔한 감동과 희망을 선물해준 것처럼. 나는 어머니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다짐했다. 어머니처럼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늦었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아직 늦지 않았다고. 나는 발걸음을 옮겨 골목길을 벗어났다. 어둑해진 하늘 아래 가로등 불빛이 낡은 골목길을 쓸쓸하게 비추고 있었다. 문득 뒤돌아보니 정든 반찬 간판은 어둠 속에 잠겨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마치 오랜 시간 동안 굳건히 그 자리를 지켜왔던 등대처럼 마지막까지 묵묵히 빛을 발하고 있는 듯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다시 곱씹어 보았다.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한자리를 묵묵히 지켜온 어머니의 삶은 얼마나 고단했을까? 아빠의 꿈을 대신 이루기 위해, 자식들을 위해 쉼없이 달려온 어머니의 삶은 존경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까웠다. 이제라도 어머니가 자신을 위한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응, 잘 잤다. 너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고 활기찼다. 어제 가게 문을 닫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전혀 슬픔이나 아쉬움이 느껴지지 않았다. 저도 잘 잤어요. 어머니, 오늘 뭐 하실 거예요? 오늘은 글쎄다. 아직 특별한 계획은 없어. 그냥 집에서 푹 쉴까 생각 중이야. 잘 됐네요. 푹 쉬세요. 혹시 심심하시면 저랑 같이 점심이라도 드실래요? 그래, 좋지. 그럼 이따가 점심때 보자. 점심시간, 나는 어머니와 동네 식당에서 만났다. 어머니는 평소 가게에서 입던 앞치마 대신 화사한 꽃무늬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다. 얼굴은 여전히 햇볕에 그을려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생기가 넘쳐 보였다. 어머니, 옷 예쁘게 입으셨네요. 나의 칭찬에 어머니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다. 아휴, 뭘. 그냥 집에 있는 거 아무거나 꺼내 입은 거야. 우리는 따뜻한 콩나물 국밥을 시켜 마주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대신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머니는 앞으로 뭘 하고 싶냐는 나의 질문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여행도 가고 싶고 배우고 싶었던 것도 배우면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말했다. 요리도 계속 하실 거죠? 나의 질문에 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내가 요리 그만두면 누가 밥 해 먹고 살아? 너도 알잖아. 내가 요리하는 거 얼마나 좋아하는지. 다행이다. 어머니 요리 못 먹으면 섭섭할 뻔했어요. 우리는 웃으며 콩나물 국밥을 깨끗하게 비웠다.
식사를 마치고 카페로 자리를 옮겨 커피를 마시면서 우리는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머니는 아빠와의 추억, 자식들을 키우면서 힘들었던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희망과 기대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나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조용히 경청하며 어머니의 삶을 좀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30년 동안 억척스럽게 살아온 어머니의 삶 뒤에는 아픔과 슬픔, 그리고 강인함과 따뜻함이 공존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는 그 모든 짐을 내려놓고 비로소 자신을 위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카페에서 나와 우리는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했다. 따뜻한 햇살 아래 벚꽃이 만개한 공원은 아름다웠다. 어머니는 벤치에 앉아 벚꽃을 감상하며 마치 소녀처럼 해맑게 웃었다. 그 웃음은 30년 세월의 무게를 벗어 던진 자유롭고 행복한 웃음이었다. 어머니, 오늘 정말 즐거워 보이시네요. 나의 말에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응, 정말 좋다. 이렇게 벚꽃 구경하면서 커피 마시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 너 덕분에 오늘 좋은 시간 보냈네. 아니에요. 저도 어머니랑 같이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우리는 벤치에 앉아 한동안 말없이 벚꽃을 바라보았다. 따뜻한 봄바람이 벚꽃잎을 흩날리며 우리의 머리 위로 부드럽게 쏟아졌다. 그 순간 나는 어머니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어머니의 행복을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원했다. 며칠 후 나는 다시 정든 반찬 가게를 찾아갔다. 굳게 닫힌 가게 문은 여전히 낯설었지만 왠지 모르게 평화로운 느낌이 들었다. 나는 가게 문 앞에 잠시 멈춰 서서 지난 30년 동안 이 작은 가게에서 만들어졌던 수많은 이야기들을 떠올렸다. 어머니의 땀과 눈물, 손님들의 웃음과 정, 그리고 30년 세월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듯했다. 나는 조용히 가게 문을 쓰다듬으며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다. 그리고 앞으로 어머니의 삶에 행복과 건강,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발걸음을 돌렸다. 골목길을 걸어 나오면서 나는 문득 깨달았다. 정든 반찬 가게 문을 닫는 것은 슬픈 작별이 아니었다. 30년 동안 묵묵히 달려온 어머니의 삶에 대한 아름다운 마침표였고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찬 신호탄이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눈물 없이 오히려 따뜻한 웃음과 희망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출발이었다. 어머니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며 나 또한 내 삶의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다. 어머니처럼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늦었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아직 늦지 않았다고. 나는 밝아오는 햇살 속으로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었다. 어머니의 행복을, 그리고 나의 행복을 향하여. 2025년의 봄은 그렇게 새롭게 시작되고 있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